여러분, 만약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환율 상승이 멈추지 않고 어느 순간 달러당 1,500원을 넘어선다면 그때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한 자산인 아파트의 가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마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간 IMF 외환위기 당시처럼 알 수 없는 불안감과 경제적 혼란이 우리를 덮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때의 집값 폭락 그래프나 혼란스러웠던 경제 뉴스들을 어렴풋이 기억하시죠? 지금의 경제 상황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띠지만 그 그림자가 드리워진 듯한 이 불안감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단순한 경제 지표를 넘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바로 집이 운명이 걸린 이 중대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팔아야 할지, 아니면 이 위기를 견뎌내고 더 기다려야 할지,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수억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막연한 불안감의 실체를 파헤치고 고환율 시대에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통찰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지금의 고환율 상황이 왜 단순한 숫자가 아닌 우리 경제와 부동산 시장의 드리운 위기의 전조일 수 있는지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 1,500원. 이 숫자는 단순한 경제 지표를 넘어 한국 경제에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과거 외환 위기를 겪었던 1997년 IMF 사태,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환율은 이처럼 급격하게 치솟으며 우리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겼죠. 수많은 기업과 가게가 고통을 겪었던 그 순간들을 떠올리게 하는 지금의 환율 급등세는 또 다른 위기의 전조가 아니냐는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렇게 환율이 우려스러운 속도로 오르고 있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깊이 들여다보면 복합적인 글로벌 경제 상황과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취약점이 얽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바로 미국의 강력한 통화 긴축 정책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 기조는 전 세계의 달러를 미국으로 빨아들이는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안전 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글로벌 투자 자금들이 위험성이 적은 달러 자산으로 몰려들고 있는 것이죠. 워싱턴 D.C.의 연준 건물에서 발표되는 금리 결정 하나하나가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치며 달러 강세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지역 불안정성 등 예측 불가능한 국제 정세는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며 달러 수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런 대외적 요인들 속에서 한국 경제는 구조적 취약점을 드러냅니다. 높은 대외 의존도, 경상수지 악화 우려,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 가능성 등이 복합작용하며 원화 가치를 더욱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죠. 서울 명동 거리 환전소 앞을 지나는 사람들의 표정에서도 이러한 불안감이 읽히는 듯합니다. 이처럼 환율이 1,500원에 근접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것은 단순히 해외여행 비용이 비싸진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이는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치명적인 영향들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피부로 와닿는 변화는 바로 수입 물가의 상승입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해외에서 들여오는 모든 상품의 가격이 오르게 되죠.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에너지와 원자재 수입 비용이 급증하고 이는 곧 공장에서 제품을 만드는 비용을 올려 최종적으로 마트 진열대의 물가를 끌어올리는 인플레이션 가속화로 이어집니다. 마트에서 장바구니를 들여다보는 주부들의 한숨소리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죠. 기업들 역시 고환율의 직격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원자재 수입 비용 증가는 기업의 생산 단가를 높여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이는 곧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장 가동률이 낮아지고 새로운 설비 투자가 지연되는 것은 결국 경제 성장 동력을 잃게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자금을 빌려온 기업들에게는 환율 상승 자체가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갚아야 할 달러, 부채가 원화 기준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기 때문이죠. 주식시장의 파란색 하락 그래프처럼 기업들의 실적 전망도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제 전반의 불안정성은 결국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고 에너지 수입 비중 또한 상당한 수준입니다. 고환율은 단기적으로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원자재 수입 비용 증가라는 부담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이는 수출 경쟁력 약화는 물론 에너지 수입 비용 증가는 결국 국민 유류세 부담과 전반적인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주유소 전광판에 표시된 휘발유 가격을 보며 또다시 한숨을 내쉬는 우리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나요? 이처럼 고환율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파급 효과를 미치며 경제적 압박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환율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파급 효과를 미치며 경제적 압박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러한 압박감은 비단 물가나 기업 실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자산인 집, 바로 부동산 시장에도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죠.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만약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는 상황이 온다면 과연 우리 아파트의 가치는 정말로 녹아내릴까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고환율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합적인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건설 현장의 비용 증가를 피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를 짓는 데 필요한 철강, 시멘트, 목재와 같은 핵심 건설 자재들은 상당 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달러 환율이 치솟으면 이 수입 자재들의 원화 가격이 급등하게 됩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건축 비용이 천정부지로 솟아오르는 셈이죠. 이는 결국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거나 심지어는 수익성 악화로 인해 건설 프로젝트 자체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공급이 줄어들면 장기적으로 시장에 또 다른 불확실성을 안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해외 투자 자금의 움직임 또한 부동산 시장의 큰 변수가 됩니다. 그동안 한국 부동산 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처로 여겨지며 해외 자금의 유입도 활발했습니다. 하지만 원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고환율 기조가 장기화되면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 내 자산을 매각하고 달러로 환전하여 본국으로 돌아가려는 유인을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투자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수요 기반이 약해진다는 의미이며 이는 결국 집값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텅 빈 모델하우스 앞에서 발길을 돌리는 해외 투자가의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여기에 더해 고환율은 금리 인상 압력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환율 방어를 위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금리가 오르면 무엇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까요? 바로 주택담보대출 금리입니다. 대출 금리가 상승하면 주택 구매를 망설이는 잠재 수요자들이 늘어나고 기존 대출을 보유한 가계의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매달 나가는 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하면 일부 가구는 결국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가계부채 부담 심화는 고환율 시대 부동산 시장의 또 다른 어두운 단면입니다.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가계부채 규모가 매우 큰 편에 속하죠. 고금리와 고환율이 동시에 찾아오는 복합위기 상황에서는 가계의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 능력이 떨어진 가구들이 늘어나면 주택시장에는 급매물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는 시장의 공급 과잉을 유발하여 집값 하락을 더욱 부추기는 직접적인 기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대출 금리 안내판 앞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고민하는 모습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고환율 시기와 부동산 시장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도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등하며 원화 가치가 폭락했던 시기에 부동산 시장 역시 큰 조정을 겪었습니다. 물론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100%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환율이 불러오는 경제 전반의 불안정성과 금리 인상 압력, 그리고 가계부채 부담이라는 공통적인 요소들은 부동산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하는 강력한 동인으로 작용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고환율은 건설 비용 상승, 해외 자금 이탈,
금리 인상 그리고 가계부채라는 복합적인 경로를 통해 아파트 시장의 방정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국 집값의 하락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왔던 분들이나 소중한 자산인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모두 이 복잡한 상황 앞에서 깊은 혼란과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과연 지금 이 아파트를 팔아야 할까요?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현명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단순히 시장의 공포에 휩쓸리기보다는 냉철한 분석과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공백 포함 글자 수 2197자. 냉철한 분석과 전략적인 접근,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이 복잡한 시장 상황 앞에서 과연 무엇이 최선의 선택일까라는 질문은 결코 쉽게 답을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지금 팔아야 한다거나 무조건 기다려야 한다는 식의 흑백 논리는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결정은 결국 여러분 각자의 고유한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개인적인 맥락을 깊이 이해하고 그에 맞는 최적의 의사결정 포인트를 찾아내는 일입니다. 그럼 어떤 요소들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까요?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바로 아파트의 실거주 여부입니다. 만약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가 여러분의 소중한 보금자리, 즉 실거주 목적의 집이라면 이야기는 사뭇 달라집니다. 단순히 시세 차익만을 좇는 투자 상품과는 그 무게감이 다르다는 것이죠. 가족의 안정적인 삶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집값이 하락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럽겠지만 당장 거주할 곳을 잃는다는 불안감 없이 시장의 변동성을 견뎌낼 여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 투자 목적으로 여러 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시장의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포트폴리오 조정이라는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수도 있겠죠. 이처럼 내 집의 성격에 따라 여러분이 고려해야 할 최적의 선택지는 확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은 바로 대출 규모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아파트를 매수하며 일으킨 대출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대출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고환율 시대는 필연적으로 금리 인상 압력을 가중시키고 이는 곧 대출이자 부담으로 직결되죠. 만약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과도한 대출을 안고 있다면 시장의 작은 충격에도 큰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매달 나가는 이자가 점차 불어나 가계에 심각한 압박을 가한다면 최악의 경우 원치 않는 매도를 강요당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대출 비중이 낮거나 상환 여력이 충분하다면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조금 더 여유로운 자세로 다음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겁니다. 또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투자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자산 증식을 목표로 한 것인지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져야 하겠죠. 단기 투자를 염두에 두었다면 시장의 작은 신호에도 빠르게 반응하여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이익을 확정하는 민첩함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단기적인 하락세에 흔들리지 않고 그것이 경제의 흐름과 장기적인 가치 상승 가능성에 더 큰 비중을 두는 인내심이 필요할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투자 철학이 현재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